장내 미생물을 잘 다스리면 우리 몸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성격까지 심지어 우리 마음까지도 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이만큼이나 더 중요한 역할을 더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죠, 대표님? 그게 뭘까요? 아니, 성격이 조금 급해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게 네. 건강한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미생물 관리를 잘 해주시면 건강한 아름다움이 따라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다이어트 역시 이 장내 미생물의 역할이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근거 없는 분은 모시지도 않습니다. 네. 네. 장내 미생물은 비만과도 관련이 깊다는 논문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 네이처에 발표된 제프리 고든 박사의 연구 논문을 보면 네. 그러니까 비만과 관련된 인간 장내 미생물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문제가 생기면 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결론을 내셨어요. 예. 그래서 또 이제 2016년 네이처의 예일대학교 쉴만 박사님 또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이 겪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킨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잘 유지됐을 때는 인슐린 저항성이 없지만 그게 생태계가 무너졌을 때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인슐린 저항성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잘 관리하면 인슐린 반응의 정상화를 통해서 비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 예일대에서 밝힌 거예요. 예일대라 그러면 좀 신뢰가 가네요, 몹시. 근데 그럼 살이 안 빠지는, 네. 뭐 운동도 하고, 뭐 간헐적 단식도 안 빠지는 중 하나가 장내 미생물이 그렇죠. 부족하기 때문인가요? 네네. 숫자의 다양성이 필요한데 그 인슐린 저항성을 자기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병원에 안 가보고도 쉽게 알 수 있는 게 일단 그 허리 쪽에 지방이 얼마큼 끼었나. 전문용어로 베둘레헴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 베들레헴이 얼마큼 있는가. 이거 또 하나는 네. 허벅지나 이런 데 보면 셀룰라이트라고 해갖고 울퉁불퉁하죠. 네네네. 그거는 인슐린 저항성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부에 쥐젖이 생기는 거 있죠. 그래서 그것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고 이제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이런 곳에 피부에 착색들 있죠. 네네네. 그런 것 또한 그래요. 아하. 그래서 그 장을 잘 관리해서 장 누수가 없으면 인슐린 저항성도 안 오는 거고 인슐린 저항성이 없으면 이런 비만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박테로이데스라는 유익균이 있는데 얘는 혈당을 낮춰줘요. 근데 반대로 파라박테로이드라는 이 유해균은 혈당을 올려줘요. 근데 이 파라박테로이드는 뭘 먹고 사냐면 단순당, 설탕을 먹고 살아요. 어머. 그래서 먹는 게 전혀 다르죠. 네. 그 파라박테로이드가 좋아하는 것들을 대부분 지금 다 먹고 있죠. 설탕, 빵, 떡, 밀가루, 케이크, 아이스크림. 그래서 콜라. 얘네들이 계속해서 혈당을 올려주는 임무를 맡고 있어요. 그러면 제 이야기가 거의 다 나올 것 같지만 우리 몸을 살찌게 하는 식단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대표적인 게 빵, 떡, 국수. 걔네들 어떻게 버려요? 걔네가 무슨 잘못이에요? 근데 정말 요즘에 나가면 입에서 살 녹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솜씨 좋은 셰프는 많으면 맞아요. 그래서 그 정말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정제 탄수화물.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이 너무만 많이 들어가 있는 가공식품들. 이 가공식품의 식품 첨가물 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 미생물들을 또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배는 충분히 차는데 네. 그걸 뭐라 하냐면 과식성 영양결핍이라고 해요. 나는 배부르고 든든한데 실제로는 영양결핍인 거죠. 그냥 지방세포만 늘리는 거고 내 장내 미생물과 나의 세포는 굶주리는.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식 증후군을 겪고 있죠. 인슐린 저항성과
과식성 증후군을 겪고 있죠. 너무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크로아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소모된 식단일 텐데 요새 또 보니까 K푸드, 그러니까 한식, 우리 전통 한식에 대한 열풍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이 한식이 뭐 체중 감소라든가 장내 미생균까지도 물까지도 도움이 되나요? 굉장히 네. 많이 도움이 되죠. 근데 장내 미생물을 만들어주는 거는 네. 이제 통곡류, 팥이나 이런 잡곡류, 네. 그 다음에 뿌리채소, 네. 그리고 이제 버섯 같은 류가 최고예요. 근데 요즘에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서도 한식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근데 되게 전통적으로 한국이 먹던 식단에 포함됐던 것들은 네. 그 섬유소가 많죠. 그래서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이 장 안에서 보양 역할을 하는 우리 그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어서 미생물에게 그 먹이가 되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미생물을 고려한 건강한 식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지고 있어요. 요즘 그 슬로우 푸드, 네. 또 샐러드를 일부러 사서 드시는 분도 많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식단을 고를 때는 많은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것들을 골라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문가들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냥 닭빵도 이렇게 하얀 빵의 맛이지 통곡물 빵이라든가 뭐 식이섬유 등의 식단이 건강을 하겠는데 그렇게 환영할 만한 식단은 아니거든요. 좀 슬프지 않게 좀 맛있게 기쁘게 살 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네네. 물과 소금으로 기본을 좀 다져주세요라고 했는데 네. 굉장히 많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와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서 장내 미생물의 문제라는 건 알았지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어떻게 그 복원시켜서 지켜줄 것인가 하는 거는 그쵸. 고민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양한 통곡물과 산야초 또 껍질이 있는 과일들 수십 가지를 우리가 먹어줄 여유가 없어요. 네. 20대 아주 건강한 성인이 400가지의 장내 미생물이 있으면 아주 훌륭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극히 드물어요. 10%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 요즘에 아픈 분들은 이제 100 내외로.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는 네. 322종의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직접 해서 드시면 좋지만 그런 여력이 안 되시고 또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가지고 있거나 몸이 많이 편찮으시거나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숨만 쉬어도 찐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건강한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한번 바꿔줘 보라는 그런 걸로 제가 그걸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근데 색깔이 뭐가 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쪽이 맞는 분은 이걸 드시고 소화가 더 저쪽이 편하신 분은 저걸 드시고 이제 나눠놨어요. 그래서 네. 곡식이 우리 장기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네. 나누는 거고 얘는 이제 43종의 그 통곡물하고 산야초, 과일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325종의 미생물이 살아있고 여기도 그런데 발효 효소군요. 네. 예.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러면 얘가 혀를 즐겁게 하는 맛은 아니에요. 이 천연의 곡물과 야채 외에는 어떤 것도 섞질 않았어요. 얘네는 이제 식사 대용으로. 이렇게 그 드실 때는 저희가 이거 수소 소금을 그냥 넣어서 보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소가 장에 또 굉장한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얘를 따뜻한 물에 타시면 정말 부드러운 죽처럼 밀이 돼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미생물이 열에도 산에도 알칼리에도 다 살아서 통과했다는 그런.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장까지 들어갔겠죠. 그 독한 산성장에도. 네, 그래서 네. 이걸 따뜻한 물에다가 타서 15분 뒤에 드시면 훨씬 맛있어요. 15분 뒤에? 네. 15분 뒤에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열풍을 일으켰던 게 이제 간헐적 단식이고, 맞아요. 오래 사시는 어르신들, 그냥 그분이 뭐 연세가 어찌 되시던 직업이 뭐든 간에 비결을 물어보면 소식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이나 소식도 미생물균 정말 좋죠. 연관이 있어요? 네네네. 우리가 지금 많이 먹어주는 것들이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단순당들이죠. 네네. 그런데 그 미생물이 먹는 음식들은 많이 못 먹어요. 맞아요. 씹다 보면 금방 포만감이 오고 음. 또 그 소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미생물의 밸런스가 좋아지죠. 그리고 또 간헐적 단식은 정말 좋은데 사람들이 간헐적 단식을 완전 절식으로 아무것도 안 먹고 하게 되면 되려 미생물이 굶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미생물이 내 장벽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밸런스가 깨지고 되려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완전 절식은 좋은 리더와 함께 그쵸.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전문가의 지도 감수에 따라서. 그렇죠. 네. 왜냐하면 보식을 네, 네. 잘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집에서 혼자 굶어보거나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거나 이러면 내 미생물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몸이 균형이 깨지지 않게 그런 그 소식을 하면서 또 간헐적 단식을 네. 쉽게 할 수 있게끔 그 43종의 그 영양분과 325종의 그 균주로 도움을 받으면서 절식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제가 고안을 한 거예요. 근데 뭐 대표님이야 제가 좋아요. 예일대 무슨 뭐 네이처에 나왔어라고 하지만 이래서 이렇게 됐대. 네. 뭐 해야 더 신빙성 가질 것 같은데 그렇죠. 주변에서 장내 미생물균 잘 관리해서 살 빠진 실제 주인공이 있을까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325종의 네. 이 혼합 균주는 네. 저희가 그냥 저희가 균이 이래요라고 네.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과학자가 계신 네. 그 천종식 박사님이 네네. 그 이끄셨던 천랩이라는 곳에서 네. 이게 그러한 균주가 있고 네. 그 325종의 각각의 이름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5,000명의 분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이거를 드시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그분들의 그 이제 연락처와 그런 정보가 다 있죠. 그래서 주변에 한두 분에게 그냥 드려본 게 아니고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이제 제가 기자님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오미연 선생님이 네. 예. 그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야매주부. 오미연 선생님이 뭘 해도 안 빠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호르몬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뭐 인슐린 저항성이다. 뭐 얘기를 하는데 굶어도 보고 그 디톡도 해보고 뭘 해도 안 빠진다 그러셔서 네. 제가 이런 미생물이 있는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했더니 지금 2달 만에 5kg가 빠지셨거든요. 2달 만에? 근데 힘들게 굶거나 막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렇군요. 너무너무 리프팅도 되고 예뻐지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미생물이 우리의 피에 영향을 주잖아요. 네. 피가 깨끗해지고 피가 좋아지면 간도 영향을 받아서 우리 피부를 투명하게 또 우리가 간이 피곤하면 얼굴이 칙칙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 중에 내 피부가 내 장이다란 말이 있어요. 맞아요. 장기 건강이 네네네. 곧바로 올라가요. 그래서 장을 좋게 해줬더니 피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다들 리프팅이 되고 보통은 살이 5kg 정도 빠지면 이렇게 처지거든요. 꽈리같이 되죠. 속 빠진 꽈리같이. 그래서 나이 먹어서 살 빠진 건 특히 더 그런데 네. 이거는 이제 미생물이 하는 역할이고 억지로 살을 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굶으면서 그것만 먹어라.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드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완전히 체질을 한번 바꿔보겠다 하면 새끼를 다 이걸로 드시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나는 일상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심은 나가서 먹고 저녁에 이거 한 끼만 해봐야겠다는 분도 있고, 자기에 맞게끔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43종의 영양이 들어있는 325종의 바이옴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미생물이 있고, 또 하나는 발효된 밀이 있어요. 그 밀은 통곡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식사 대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느끼시는 분은 몇 주 만에 바로 자기의 컨디션을 느끼고, 이제 미생물이 2주면 바뀌니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회 되시면 많은 분들이 한번 그 미생물 관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우리가 눈으로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미생물이나 그런 균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는데, 미생물을 잘 다스려야만 건강한 삶, 그리고 100세 시대를 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봤는데요. 오늘 또 함께 자리해 주시고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셀코TV 함익병의 고지식감 콘텐츠를 담당하고 있는 정찬호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 셀코TV 애독자입니다. 아무래도 다이어트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제 다들 살이 좀 많이 쪘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이전에 있던 옷들이 전부 다 안 맞게 돼서 좀, 그리고 건강 상태도 좀 많이 예전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좀 단기간에 좀 이렇게 살을 빼서 다시 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활력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뭐 그런 소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 독하게 맘먹고 빼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걷는 게 조금 큰 것 같아요. 계단을 오른다든지 아니면 뭐 걸어 다닌다든지, 거기서 좀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헥헥거리는 게 좀 많이, 숨 차는 게 좀 심해졌고요. 집중력도 좀 확실히 많이 큰 것 같아요. 잠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곤함을 좀 더 느끼는 것 같고, 잘 느끼는 것 같고, 예전에는 뭐 잠깐 피곤할 때 잠깐 자고 일어나서 일을 하고 이런 게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뭐 소파나 침대에 기대면 아예 아침까지 못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단백질 종류, 육류, 예, 고기 제일 좋아하고, 예. 야채는 이렇게 잘 안 맞더라고요, 저하고는. 주로 한식 위주로 먹긴 하는데 좀 쌀을 많이 먹어요. 특히 탄수화물, 면이나 쌀을 좀 많이 먹고, 음식은 크게 가리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체력적인 부분, 아무래도 이제 살이 급격하게 뭐 매달 찌는 추세다 보니까 우상향 곡선이거든요, 꾸준히. 그래서 그걸 한번 끊고 뭔가 이렇게 몸에 활력이 없어지고 살이 찌니까 그런 게 좀 심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다시 예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정상 체중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큰 편이에요. 좀 부가적인 거는 좀 허리둘레가 예전처럼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적인 게 체력과 좀 집중력, 그 두 가지가 좀 많이 향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의 좀 이렇게 그 전환점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운동도 다시 최근에 시작을 했고, 한번 모멘텀을 만들어서 그걸 한번 유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요. 하도 집에서 구박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번에는 정말 한번 독한 마음 먹고 빼야겠다. 멋있어지고 싶습니다. 살 쫙 빼서 건강해지고 싶고, 저도 이제 결혼할 수 있게. 좀 힘들었습니다. 평소에
하던 이제 식단을 없애고 이민리프 다이어트 챌린지를 하면서 좀 많이 식단이 바뀐 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배고픔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첫째 주 배고픔이 가장 컸고 2주차 때부터는 평소 먹는 양의 진짜 3분의 1? 원래는 삼시세끼 다 챙겨 먹고 많이 먹는 편이었지만 점심 일반식 한 끼만 했어요. 점심 일반식 한 끼만 하면서 지냈는데도 이제 딱히 평소만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되게 만족하고 할만했는데 처음에 한 이틀, 3일은 정말 배고팠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고 초반에는 약간 좀 몸이 힘이 빠지고 처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제 다행히 뭐 한 4, 5일? 3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좀 이렇게 회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배고픈 것도 적응이 돼서 그때부터 이거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1주는 진짜 살이 많이 빠지는 게 제 몸으로도 느껴질 정도로 살이 많이 빠졌었어요. 2주차 때는 오히려 살이 좀 찌는 느낌? 찌는 느낌인데 옷 사이즈는 주는 느낌? 전반적으로 얼굴에 생기가 돌았던 것 같아요. 2주차부터. 1주차 때는 아무래도 좀 극한적인 단식주였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있었고, 그리고 2주차 때부터 일반식을 섞으면서 시작하니까 전반적으로 얼굴에 생기도 돌고, 그리고 이제 제일 크게 느낀 게 속옷이나 옷 사이즈가, 그리고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가 살 빠졌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듣게 됐어요. 첫 주에 가장 컸고요. 눈바디라고 흔히들 얘기하시죠. 그때는 사실 이제 뭐 몸무게도 좀 많이 쟀었는데 눈바디가 제일 변화했고, 일단 벨트가 지금 너무 커져서 가장 끝까지 채웠는데도 바지가 좀 내려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녹화 끝나고 사실 벨트 사러 가야 돼요. 체질 개선이 좀 크게 된 것 같아요. 체질 개선이 좀 크게 돼서 기력이 딸린다? 솔직히 그런 느낌보다는 원래 제가 좀 과하게 많이 먹고 급하게 먹는 성격이 있었으면 그게 좀 이제 정상화가 된 느낌? 똑같이 1인분만 먹어도 이제 배가 좀 부르고 밥 먹는 속도도 비슷해지는 것만 같고, 전반적으로 그냥 몸의 체질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뭐 화면에 얼만큼 나올지 모르겠는데 머릿결이 좀 좋아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푸석푸석한 느낌이 있었다면 약간 생기가 돈다 그래야 되나? 3kg가 빠졌든 5kg가 빠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몸이 가벼워졌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는데도 활력이 나고, 그러니까 몸이 처지는 게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확실히 체력이 좋아진 걸 느끼고 있습니다. 뭐 두렵긴 하지만 저도 이제 몸무게를 한번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이제 6개월간은 유지할 생각이에요. 제 희망 몸무게를 만들기까지.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최숙경 대표님이랑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하면서 저희처럼 회사를 다니고 이런 사람들한테 일주일 금식주라든지 아니면 뭐 무조건 야채만 먹는 식단이라든지, 이게 현실적으로는 힘드니까 거기에 맞는 루틴을 만들어 주셔서 이제 그 루틴을 조금 하면서 천천히 한번 빼볼까 생각 중입니다. 절대 종료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계속 하고 싶습니다. 일단 아쉬움도 좀 있었고, 제가 완벽하게 스케줄 소화하지 못한 거. 일단 해보니까 몸이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체력도 되게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좀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상의를 드려서 어쨌든 그러니까 회식이나 뭐 이런 식사들을 좀 최소화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